이 위쪽 틀니 같은 경우는요, 이 틀니가 입천장까지 다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게 목구멍 가까이까지 가다 보니까 식사를 하시거나 뭘 삼키실 때마다 자극이 돼서 구역질도 나고 제대로 식사나 대화를 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입천장을 덮지 않는 이 방식으로 권장을 많이 드리는데요. 실제로 기존에 틀니를 써오시던 분들도 이 방식으로 써보시면 이 답답함이나 구역감이 적다 보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편입니다. 반갑습니다. 16년차 치과의사 장현준입니다. 이 환자분들께 틀니 치료를 해드리다 보면 이 위쪽 틀니 같은 경우는 입천장을 덮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입천장 덮는 것 때문에 틀니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틀니가 불편한 이유부터 진짜로 편해질 수 있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위턱 틀니가 보통 입천장을 완전히 덮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, 바로 틀니가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게 해주는 원리, 즉 흡착력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. 문제는 이 흡착력을 위해서 입천장을 길게 덮어야 하다 보니 혀가 닿는 감각도 달라지게 되고 이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막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밥맛이 없다, 또 숨이 막힌다, 구역질이 난다, 이런 불편감들이 생기게 되시는 겁니다. 특히 이 입천장 뒤쪽이 이 목구멍 안쪽까지 닿기 때문에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삼키실 때마다 구역 반사가 올라오실 수가 있고요. 사실 이거는 의지로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이 신체적인 자율 반사작용이기 때문인데요. 그럼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. 이 입천장 뚫린 틀니는 없나요? 꼭 덮어야만 하는 걸까요? 안타깝지만은 일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을 덮어야지만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. 이 위턱은 아래턱과 달리 이 안쪽에 혀나 다른 구조물이 받쳐주지가 않는데요. 즉 입천장을 덮어주지 않게 되면 틀니가 흡착력이 떨어져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. 마치 이 접착면이 없는 스티커 같은 거죠. 그래서 위턱 틀니는 이 입천장을 반드시 덮어야만 안정적으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이 이물감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온 방법이 바로 금속상 틀니입니다. 플라스틱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 입천장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상당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물감이 크게 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금속상 틀니인데요. 이 금속상 틀니는 입천장 부분을 이 플라스틱 대신 얇은 금속판으로 만들어서 이 두께 자체를 플라스틱 틀니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입천장 감각이 좀 더 자연스럽고 발음도 편해지고 구역감도 조금 감소되실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. 이 금속상 틀니는 유지 보수가 조금 까다로운데요.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잇몸뼈가 조금씩 흡수가 될 수 있는데, 그러면서 틀니가 헐거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. 이때 플라스틱 틀니는 그때그때 안쪽에 플라스틱 재료를 덧대어서 이 보수를 할 수 있지만 이 금속판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편할 수 있지만 장기 보수 시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. 이 위턱에도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가지고 틀니를 걸게 되면은 입천장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. 실제로 이 임플란트 틀니, 즉 오버덴처라는 방식이 있거든요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턱에 임플란트 틀니 형태로 단독으로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여러 케이스를 해본 결과 위턱은 이 뼈의 무른 성질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상 임플란트 4개 이하로 지지하기에는 이 하중이 너무 큽니다. 이 넓고 편편한 입천장에 지지되는 부분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임플란트의 모든 힘이 집중되게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또 잇몸뼈가 녹게 되고 이 대부분의 케이스가 몇 년 이내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 입천장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단순히 4개 이하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입천장은 덮기 싫고 이 틀니는 불편하고, 그렇다고 해서 이 임플란트 틀니는 불안정하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이 풀아치 임플란트, 즉 고정형 전체 임플란트 방법이 있습니다. 이 풀아치 임플란트는 보통 움직이지 않는 틀니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. 이 치료는 이 위턱에 6개에서 최소 4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전체 치아 보철물을 스크류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. 즉, 이 똑딱이처럼 뺐다 꼈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고정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. 이 입천장을 전혀 덮지 않고요. 잇몸에 압박이 가지 않습니다. 이 자연 치아의 80% 이상의 저장력이 보고되어 있고요. 이 세정기와 양치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고 이 교체 주기도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. 무엇보다 입천장이 뚫려 있기 때문에 숨쉬기도 편하시고요. 음식의 온도나 질감 또는 맛을 느끼는데 좀 더 유리하죠. 그럼 이제부터는 이 틀니와 풀아치에 대해서 자주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제 틀니가 불편한 이유 도대체 뭘까요? 이 틀니는 잇몸 위에 얹혀있는 구조다 보니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잇몸이 줄어들고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.
그때마다 틀니가 헐겁거나 통증이 생기게 되죠. 이 자석 틀니 같은 경우에도 이 자석의 세기가 떨어지거나 또는 금속이 잇몸을 눌러서 아파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. 이 처음에는 잘 맞던 틀니가 몇 년 지날수록 점점 불편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이 틀니를 오래 사용하던 사람도 프라치로 전환이 가능한가요? 네, 가능합니다. 이 잇몸뼈의 양이 혹시나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 남아있는 뼈를 활용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.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경우도 지금은 디지털 분석을 통해서 뼈가 좋은 곳을 찾아서 골라서 심고 있습니다. 이 수술 후에 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? 일반적으로 이 발치 후에 식립, 그리고 임시치아, 그리고 최종 보철물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. 보통 경과가 순조로우신 경우에 이 3에서 5개월 정도면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게 됩니다. 하루 만에 완성되는 치료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. 치유 기간에는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프라치, 이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? 프라치 임플란트는 이 구조상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 전체 보철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틀니에 비해서는 초기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. 다만 기능의 향상,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선택이 필요합니다. 이 고령자나 당뇨, 고혈압이 있어도 이 프라치가 가능한가요?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시는 상태라면 가능합니다. 치료 전에 전신질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평가와 감독은 꼭 필요하겠습니다. 이 틀니와 프라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이 치아가 없으셔서 틀니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16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